자, 정비 사업 시행자. 자, 217페이지고요. 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정비 사업 조합을 관련된 문제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할게요. 하기 전에 자, 정비조합 설립 과정을 간단하게 예습을 좀 하고 문제를 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봐주시죠. 자, 정비조합을 설립할 때 그 정비조합의 설립 절차입니다. 제일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죠. 네. 여러분 우리 부동산국부에서 조합은 도시개발조합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오늘 공부하는 정비조합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조합 그렇게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하나죠. 도시개발조합뿐이에요. 정비조합은 몇 개가 있죠? 2개. 재개발조합하고 재건축조합. 주관경에서는 공영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조합이 없다. 그렇게 되죠. 2개. 주택조합은 3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과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렇게 해서 3개 그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 공부해야 될 조합의 종류는 도시개발조합 1개, 정비조합 2개, 주택조합 3개 모두 6개의 조합을 공부하게 돼요. 그때 주택조합과 도시개발조합은 설립 추진위의 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정비조합, 재개발 재건축조합은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준비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추진위원회 구성하게 되는데 그때 구성요건 외워야 되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요건 위원장을 포함한 몇 인? 5인 이상이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그리고 운영 규정. 이제 조합은 정관이 필요하고요. 추진위원회는 운영 규정이 있거든요. 그 운영 규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얼마?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 구성됩니다. 2가지가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이죠. 나올 때마다 외우면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과 그리고 운영 규정 등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에 대해서는 지방군수 등으로부터 인가 받습니까? 승인입니까? 승인을 얻어서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그러면은 그때 구성된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될까? 우리 암기했거든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 전설 개조, 전설 개조한다. 그렇게 해서 암기했습니다. 전설 개조.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 전설 개조하죠. 전설 개조. 전이 뭐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설은 뭐죠? 설계자, 정비사업 설계자를 선정 변경합니다. 계략적인 사업체행 계획서를 준비하게 돼요. 그럼 잠깐만. 정비사업 시행자 10중 8구는 누구죠? 조합이잖아.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 계획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도록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 계획서 그 초안은 추진위원회가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 계획서. 이걸 토대로 조합이 나중에 뭘 만드는 거죠? 정비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게 되는 거라고. 초안 정도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각종 준비 업무를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죠. 어떻게 오죠? 전설, 개조 그렇게 오면 되고 그리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 동의요건 5 외우시라고. 동의요건을 갖춰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죠. 누구로부터 인가 받죠? 시랑 군수 등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인가나면은 며칠 내에 등기합니까? 30일 내에 설립 등기를 마칩니다. 이 등기를 마침으로써 정비사업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는데 그때 조합은 2가지가 있잖아요. 재개발조합이 있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은 누구죠?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지난주에 용어 정했잖아.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 누구죠?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사업에 동의해야 됩니까? 당연 조합이 됩니까? 당연 조합이고 그리고 재건축은 누가 조합원이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의 조합이 되는데 그때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뭐죠? 건축물 및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그때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재건축 아파트 있습니다.
건축물, 아파트하고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고, 이제, 근데 동의를 안 하면은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여기저기에 동의하지 않은 비조합원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수용합니까? 매도 청구입니까? 매도 청구, 매도 청구 절차. 이렇게 되거든요. 삽시행인가구시에서는 삽시행인가구시에서는 30일 내에 조합 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해답을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며칠 내에? 30일 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해답을 촉구합니다. 해답 촉구받으면 몇 개월 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서 해답해야 됩니까? 2월. 해답 기간에 해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또 동의하지 않겠다고 통지를 오면 해답 기간 만료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에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연결이 그렇게 됩니다. 조합원 자기까지 알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임원, 임원,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둔다 이런 것들을 다 암기하셔야 되고, 임원, 대의원회.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지만, 정비조합은 몇 인 이상? 100인 이상이면 둘 수 있습니까? 두어야 합니까? 두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대의원회가 구성되면 총회 그단 전부를 대행합니까? 일부만 대행합니까? 일부 대행하니까 대행할 수 없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암기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오해하셔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문제 풀겠습니다. 36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217페이지입니다. 자, 1번 위원장을 포함한, 다 외우십시오.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과 운영 규정 등에 대한 토지성 소유자, 가반 소유 동의. 여기까지가 뭐죠? 구성 요건이라. 설립 추진위를 구성할 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과 운영 규정 등에 대한 토지성 소유자, 가반 소유 동의를 넣어서 추진위를 구성하고 그 구성은 시장업소 등의 인가입니까? 승인입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은 승인이죠. 인가가 틀렸잖아. 조합 설립은 인가, 추진위원회 구성은 승인. 그렇게 되죠. 36번의 1번이 정답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줄것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맞습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아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전설, 개조. 근데 전이 뭐죠? 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업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업무 암기, 설립 추진위원회 업무 암기 하셔야 됩니다. 업무 암기. 요약적으로 다 외우십시오. 네. 그 다음에 3번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2배 이상 유출되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고요. 4번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업무적으로 개최해야 됩니다. 이런 건 지문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는 설립 인가 신청 전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업무적으로 개최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서에 또 찍어야 됩니까? 동의항소 간주해 줍니까? 동의항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다는 것은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항소를 법적으로 간주가 됩니다. 넘어갔습니다. 37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 암기. 앞에 적으십시오. 암기. 1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변경할 수 있죠. 전문관리업자 전 동그라미. 설계자 정비사업 설계자를 선정 변경합니다. 설 동그라미. 계략적인 사업체행 계획서를 준비합니다. 개 동그라미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담당합니다. 조 동그라미 뭐죠? 전설 개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 아까 암기상이라고 했죠? 암기하시면 되죠? 전설을 개조한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내려오십시오. 네. 39번 앞에 적으십시오. 암기. 조합의 정관. 여러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무지하게 많아요. 다 외울 수가 없죠. 저 다들 못 외웁니다, 이거. 무지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줄것죠? 정관을 변경할 때 조합은 3분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조합은 3분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1번 빼고 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네, 조합은 자격. 그리고 정비구역 위치나 면적 변경. 위치 동그라미, 자격 동그라미, 위치 동그라미, 조합의 비용 부담이나 조합은 회계, 비용 동그라미, 회계 동그라미. 그리고 시공전화, 설계자 선정 등은 선정 동그라미 하죠. 이런 것은 정관을 변경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은 네, 조합은 얼마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3분 이상의 동의를 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0번하고 41번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 요건이죠.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41번 외워요.
41번을 외우시면 됩니다. 41번 암기. 재개발 조합 그리고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 외워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암기라고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임원에 관련된 사항 나오면은 이런 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게 없잖아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좀 2번도 별표로 좀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42번. 정비조합의 임원에 관련된 설명을 틀린 것은, 정비조합의 임원은 이걸 외워야 돼. 조합장 1인, 이사, 감사까지 줄 거야. 이게 뭐죠? 임원이라 그런 거야. 정비조합의 임원, 누가 임원이죠? 조합장 1인, 이사, 감사가 임원이 되는 거야.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이럽니다.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이게 이제 원칙이죠. 조합에 두는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합니다.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두어야 되고, 다만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면 이사의 수를 몇 인으로 합니까? 5인 이상으로 하게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몇 명을 초과하면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해야 됩니까? 100명을 초과하면. 이런 것은 여러분이 보셔야죠. 뭐. 그 다음에 3번.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보면서 정관으로 정하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보면서 정관으로 정하고 연임 돼요? 안 돼요? 돼요. 연임이 가능합니다. 4번.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은 총회에서 의결하는 게 아니고,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4번이 답이구나.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이 됩니다. 자,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것이 조합장이에요. 내려오십시오. 43번 고난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별표하시고. 조합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줄 거요.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할 대상. 이는 암기하셔야 돼요. 조합은 총회 의결은 조합은 과반수의 출석하고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거든 본래. 그런데 조합은 3분의 2 이상,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은 2개뿐이야.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수 의결입니다. 네, 몇 번이 답이죠? 1번. 관리 첨객 수리가 변경. 뒤 하나지고요.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변경. 사업 시행계획서.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변경. 사업 시행계획서. 정비 사업 시행계획.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변경하는 거. 이걸 추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 첨객 수리가 변경.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변경은 네,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여러분, 조합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게 몇 개죠? 2개. 이런 것은 그대로 나옵니다. 꼭 암기해야 되는 것은. 그럼 이런 것은 한번 외워주면 영원합니까? 자꾸 잊어버립니까? 이런 것을 딱 체크했다가 누가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혼자 총쟁 날 때 누가 다시 보고 들어가느냐 싸움 아니에요. 이거 지금 가르쳐주는 누가 다 외우고 있냐고. 다 밑을 지나 다시 외운다고. 다. 이런 걸 마지막에 하셔야 될 거라고. 자, 그 다음에 44번 대의원에 읽어드립니다. 정비법상 대의원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조합원 수가 몇 인? 100인 이상 줄 거죠. 100인 이상이면 저 뒤에 대의원을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두어야 한다. 도시개발조합은 50인 이상인 경우 둘 수 있다. 정비조합은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그럼 정비조합은 임의기구입니까? 100인 이상인 조합은 필수기구입니까? 필수기구잖아요. 2번 대의원에는 조합은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조합원 10분의 1이 100명을 넘을 경우에는 조합은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3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 동그라미.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줄 거죠. 그럼 보통 있다로 많이 내겠죠. 이런 거 너무 어렵단 말이야. 별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지문들 쉽지 않죠. 나오면은 별것도 아닌 거 같은데 답 찾기는 곤란하죠. 나오면은 이런 거 다 암기해야 된다고. 4번 대의원에는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해서는 대행할 수 없다.
없다. 4번이 답이에요.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 대의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됐고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조합은 자격. 46번.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상 조합은 자격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1번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OX? 오, 정확하잖아. 정비사업자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함이 원칙인데 재건축 사업만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 중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죠. 2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면은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으로 보죠. 3번 별표. 이것도 모의고사 나갔을 텐데 이런 지문은 참 중요하죠. 주택법상 투기가일주 동그라미 하세요. 투기가일주로 묶인 재건축 단지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줄 것죠. 투기가일주로 묶인 재건축 단지에서는 언제부터죠? 조합 설립 인가 후 줄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 후. 그 밑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줄 거죠. 재개발 사업은 언제부터? 관리 처분계 인가 후 줄 거야 되죠. 관리 처분계 인가 후. 이걸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투기가일주로 묶인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투기가일주로 묶인 재개발 구역은 관리 처분계 인가 후부터, 조합 설립 인가 후, 관리 처분계 인가 후 그 자리를 바꿔서 시험 내거든요. 네, 관리 처분계 인가 후부터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원칙이라. 단 기억나실 겁니다. 상속하고 이혼, 상속과 이혼으로 양수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왜요? 상속하고 이혼은 투기 목적입니까? 불가피한 사유입니까? 불가피한 사유잖아요.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상속과 이혼으로 양수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는 상속으로 양수한 자라고 했으니까 상속으로 양수받은 자는 조합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상속 플러스 또 하나가 있죠. 이혼. 상속과 이혼으로 양수받은 자는 조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만 기억이 나도 답 찾기 끈이 돼요. 답을 찾는 끈이 된다니까. 앞으로 투기가일주로 묶인 재건축 단지는 언제부터? 설립인가 이후부터. 투기가일주로 묶인 재개발 구역은 언제부터? 관리 처분인가 후부터.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을 양수받더라도 조합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만 상속과 이혼으로 양수를 받은 자는 조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4번 봐요. 양도인의 세대원 모두가 2년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은 그 양도자의 양도 사유가 투기 목적입니까? 정당합니까? 정당하잖아. 이 양도자의 양도 사유가 정당한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게 됩니다. 5번 사업시행은 위 3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게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을 주도해서 손실보상을 하여 줘야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오시고 사업시행인가. 자, 어디쯤 가고 있는지 잠깐 또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볼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2시간 반 동안 거의 뭐 1시간 동안 어디에 머물러 있었죠? 정비사업 시행자에 머물러 있은 거예요. 지금 2교시부터 지금까지. 그때 정비사업 시행자 주관경영사업부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자는 이제 주관경영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이고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합니다 라고 했고, 그때 민간개발 방식은 누가 하는 거죠? 대부분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미리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단독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은 가반수 동의하면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도 시장수 등과 공동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긴급히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면 재개발 재건축도 절대적으로 민간개발입니까? 공공개발로 할 수 있습니까? 공공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이게 지워버렸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는 재건축 재개발이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자 조합인데 그 조합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조합이 만들어지면 그 조합은 아까 설립추진위원회가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준비해뒀죠. 그
그것을 토대로 뭘 만듭니까?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공시하는 절차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정비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면은 시장구수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올 거고,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경미하면은 변경 인가를 안 받고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각종 특례 규정을 기본서나 요약집에 한 8개 정도 제가 발표해드리고 밑줄 꺼드린다고, 그것들이 문제로 구성되거든요. 이것도 풀면 돼요. 같이 보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47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시행계획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사업시행자는, 지금도 나오는 시행자는 대부분이 누구죠? 조합이잖아. 조합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구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되죠. 누구로부터 인가받죠? 시장군수 등. 다음 내로입니다. 정비사업비를 110% 범위에서 변경. 여러분, 정비사업비 10% 범위에서 변경은 경미합니까? 큰 변경입니까? 경미하면 절차를 다 거칩니까? 특례가 인정됩니까? 특례. 그래서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시장구수 등에게 뭐 하면 되죠? 신고하면 되지 뭐. 3번.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습니다. 4번. 시장구수 등은 재개발 사업지를 걷죠. 이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것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해당 정비사업시행자 누구일 때? 지정개발자를 걷죠. 지정개발자일 때는 정비사업비 얼마를 예측해 하죠?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세 가지 내용이라고 그랬죠. 무슨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 지정개발자.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예측해 하고 사업시행을 해줍니다. 이때 예치된 사업비는 언제 반환됩니까? 밑에 나와 있죠? 줄거십시오. 정상금 지급이 완료된 때 반환 동그라미 반환하게 됩니다. 반환 시기. 4번 5번이 한시에 떠죠? 4번 5번 묶어도 오면 되지 뭐. 아무튼 4번도 정답을 결정하는 요소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49번 오세요. 49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 시행자는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 두 개 비출 것죠. 손 떼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등 시세에 구축하거나 주택자금의 용자 알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틀렸구나. 이 답이구나. 여러분,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와 그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등에 구축하거나 주택자금의 용자 알선 등 조치를 해야 될 정비사업 두 개는 어디죠?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저소득층 집단 거주적인 주관경 개선 사업과 서민층 거주적인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는 스스로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마련이 쉽지 않잖아요. 경제적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주택 등에 구축하거나 주택자금의 용자성 등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우리 공부했잖아. 정비사업절차에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등에 구축하거나 주택자금의 용자 알선 등 조치를 해야 될 정비사업 두 개가 뭐죠?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이잖아. 재개발. 재건축은 중산층 이상 거주지역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은 스스로 전세주택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재배되는 거라고. 재건축이 틀렸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부터 5번까지 읽으면은 기억이 날 겁니다. 2번. 재개발 사업 줄 거 넣죠. 재개발 사업은 2018년도부터 주거지역은 물론이고 어디서 가능합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가능하잖아. 이런 건 이제 생각이 들어있어야 되죠.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정비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과 인근지역에 임시상가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과 인근지역에 임시상가 설치가 허용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 왜요? 재개발 사업은 주거지역 물론이고 어디서 가능합니까? 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정비 사업이니까. 3, 4, 5번은 한시에 뜹니다. 묶어주세요.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줄 거죠? 사업 시행 인가 고시에서부터 며칠? 30일 이내 줄 거고 30일 이내 동그라미 30일 이내에 손 떼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 재건축할 때 비조합원 아파트는 강제 수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은 수용 못하니까 뭐 할 수 있죠? 매도 청구를 허용해야 되니까 그 절차가 있다 그랬죠? 그거예요. 이렇게 사업시행 응가 고시에서 날부터 30일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한 해답을 서면 촉구합니다. 맞습니까? 네. 해답 촉구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출구죠. 촉구받은 날부터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에 해답해야 되죠. 5번 위 해답 기간이 지나면 사업 시행자는 그 해답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줄 거죠. 해답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내에 손 떼고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토지 등 소유자와 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한마디로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이죠. 비조합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 맞습니까? 네. 그래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비조합원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절차.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며칠 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해답을 서면 촉구합니까? 30일. 몇 개월 내에 해답해야 됩니까? 해답 촉구 받으면 2월. 해답 촉구 기간이 만료되면은 그때부터 몇 개월 내에 매도 청구할 수 있죠? 2개월. 그래서 30일, 2월, 2월 이렇게 오게 됐죠. 30일, 2월 매도 청구 절차입니다. 잠시 휴식할까요? 네, 휴식했다가 네,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